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현재를 제대로 살자. 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완벽한 자유는 완벽한 계획으로부터 나온다. 시간 관리는 곧 인생 관리. 시간 관리란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최고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간 관리는 곧 인생 관리에 해당한다. 인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일의 효율이나 스스로 충분한 만족감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인생은 대략적으로 80세까지 산다고 치면 약 4160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한 것일수록 나누어 단순하게 만들어보면 그 핵심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인생 관리는 결국 4160주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길고 복잡할 것 같았던 사람의 삶은 실제로는 이처럼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의 합에 불과하다. 내가 대충 또는 불만족스럽게 보낸 한 주의 시간이 실은 내 인생의 4160조각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면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라는 말에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고, 정전과는 다르게 시간 관리를 해야겠다는 어쩌면 비정한 마음까지 들 것이다. 시간 관리는 무엇보다도 뒤죽박죽된 하루를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항상 뭔가에 끌려가듯 주어진 일만 처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일과 여가가 모두 회색빛처럼 느껴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간 관리를 통해 내가 시간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구역을 나누고 일을 배치하고 거기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얻을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면 단순히 계획표가 깨끗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이 깨끗해진다. 뒤죽박죽된 하루, 뒤죽박죽된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명료해진다는 것은 곧 그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고, 어느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일로 인한 성과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뒤죽박죽된 하루 속에서는 만족을 느낄 수 없지만 정돈된 하루는 내게 큰 만족을 준다. 나아가 시간 관리는 하루를 완전하게 살게 해주는 기술이다. 돈은 모을수록 좋지만 시간은 사용할수록 좋다. 수중의 돈을 모조리 다 쓰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수중의 시간을 모조리 다 쓰는 사람은 좀처럼 흔치 않다. 24시간이 아니라 1440분의 시간을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차게 쓰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생각해보라. 아마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 관리법을 익힌 이후에는 먼저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버려지는 시간, 예를 들면 어느 한 가지 일을 끝낸 후 다음 일을 하기 전까지 붕 뜨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무의미한 시간, 오히려 일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시간을 온전히 일이나 나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는 시간까지도 해야 할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식이 그 시간 동안 활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틈조차 앞서의 일의 결과와 다음날 할 일을 뇌에 각인시키는 시간으로 새롭게 의미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루 1440분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현재를 누구보다도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집중해야 할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에 있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중 적절한 시간 관리가 빠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스킬은 다를 수 있지만 시간 관리가 곧 내게 주어진 약 4160주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 즉 인생 관리라고 본다면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본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현재를 제대로 살자. 나는 인생에는 항상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 과거나 미래와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과거는 내가 현재를 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경험에 불과한 것일 뿐,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지나치게 많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대한도의 일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현재를 보다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과거는 지나간 현재가 아니라
단지 내 인생에 좋은 선생님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시간 관리에 있어 과거 관리는 현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경험을 추리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종 어릴 때의 안 좋은 경험,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였거나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꼈다거나 경쟁으로부터 도망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아니다. 단지 내가 적절히 멀리하고 또는 의식적으로 기억에서 떨쳐냄으로써 현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나는 물론 긍정적인 밝은 미래를 꿈꾸긴 하지만 그에 지나치게 기대거나 꿈에 취하지 않는다. 미래라는 것은 현재가 이어진 결과물에 그칠 뿐 정말로 실존해서 내가 그곳을 향해 다가갈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미래는 밝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지만 그 절대적인 조건은 내가 만들어내는 살아가는 현재가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미래라는 것은 말하자면 현재가 쌓여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미래는 동기부여를 위한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은 꺾이기 마련이지만 내 미래를 생각함으로써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어느 경우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거나 한탄하는 것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며 취생몽사하는 것보다 처절하고 치밀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도 자명하다. 시간 관리는 결국 인생 관리다. 시간 관리라는 것은 결국 인생 관리에 해당한다. 인생이라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내 인생의 행복과 맞닿아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과를 내는 것, 즉 아웃풋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시간을 잘 쓰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것이 업무든 취미생활이든 외부에 드러나는 결과물로 시간 관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먼저 완벽한 계획 속에서만 완전한 자유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 관리는 구할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짜임새 있는 촘촘한 계획은 삶을 올가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는 뜻이어서 아웃풋을 만드는 실행행위에 온전히 시간을 쏟지 못하고 그 중간중간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서로 방향이 다른 두 행동이 뒤섞여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계획 단계에서는 일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핵심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분류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은 어느 시간에 배치할 때 더 효율적일지 스스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지를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이 섞이지 않도록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다. 효율성과 만족감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시간관리법의 색채가 달라진다. 이처럼 효율성과 만족감은 그 비중이 다를 뿐 어느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두 가지 모두 추구해야 한다. 만족감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즐거움과 만족감 없이 일만 하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 완전한 자유는 완벽한 계획으로부터 나온다.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미래의 달성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 후에 현재로 거슬러 올라와 지금 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즉, 현재에서 미래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먼저 내가 원하는 목표 또는 결과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것을 숫자와 관련된 것으로 바꾸어 표현해본다. 한 번에 구체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종이를 꺼내서 직접 적어보면서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목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다. 막연하게 하자가 아니라 매일 할 것인지, 매일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 매일 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익보다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신체 리듬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내 최대 능률의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일본의 필즈메달 수상자인 히로나가 헤이스케의 경우 오로지 새벽에만 연구를 해서 그와 같은 성취를 얻었다고 자신의 자서전격인 책인 학문의 즐거움에서 밝힌 바 있다. 말하자면 새벽형 인간이었던 것이다. 나는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알고 보니 나도 새벽형 인간이어서 새벽녘에 최고의 두뇌회전이 되었음에도 그때 억지로 눕는 바람에 잠도 오지 않고 공부도 못하는 이중고통을 받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새벽에 공부를 했고 짧은 기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윤규 저자의 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라는 책이었어요. 우울할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 지켜보면 과거에 매몰돼 있거나 또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을 때더라고요. 이 책에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현재를 제대로 살자. 인생에는 현재만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계시다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는 완벽한 계획으로부터 나오며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미래의 달성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 후에 현재로 거슬러 올라와 지금 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에서도 워킹 백워즈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데 개발할 제품에 기사를 이제 가짜로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자주 묻는 질문, FAQ를 또 작성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는 업무 프로세스인데 이 책의 작가인 이윤규 변호사님도 이런 패턴으로 계획을 세우시는구나. 저도 생각해보니까 구체적인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도 괜찮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 좋지만 사람이라는 게 좀 뭔가 계획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버릴 건 또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꿈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되잖아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거 성격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게 괜찮으신 분들은 인생을 다양하게 더 폭넓게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성취감,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이 중요하신 분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삶을 좀 맞춰가는 게 훨씬 빠르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겠죠. 80세까지 산다면 4000배 60주. 인생은 그 4000배 60주를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가느냐. 인생이 막 뭔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4000배 60주 정도의 시간의 합에 불과하다. 이게 되게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명쾌해서 너무 좋았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되고 그럴 때 그냥 나에게 주어진 4160주를 이걸 이제 뭐 방이라고 생각하면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죠. 자기 스타일대로. 4160주를 어떻게 내 식대로 살아갈 건지 그게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서 오늘 하루도 완전하게 잘 살았다 이런 기분 자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